우리 암에서는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다시 싹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환자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구강암이고 연세가 조금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항암은 못하고 방사선을 했어요. 방사선을 했는데 바로 우리 이제 입 주위에 있는 이제 저작근들, 씹는 이 근육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죠. 이 거의 벌어지질 않아요. 죽밖에 못 먹고 그 다음에 빨대로 해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작근이 이게 수축이 돼버린 거죠. 섬유화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다 당겨지니까 두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은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나오는데 이 두통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작근이 섬유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당기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긴장성 두통이 실제적으로 두통 중에서는 95%라고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대개 옆에 있는 이런 근육이라든지 또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머리에 있는 근육을 당기는 거예요. 이 당기는 것을 나중에 이게 두통으로 나와. 심하면은 막 메시꺼운 증상도 같이 나와. 환자분들은 뇌 안에서 나오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면서 두통은 되게 심한 거예요. 이건 이제 되게 이제 바깥에 있는 근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요즘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다고 핸드폰을 들고 많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많이 봐요. 이것도 두통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 수 있는 게 오히려 근육 때문에 오는데 요 며칠 전에 오는 환자분은 바로 방사선 때문에 근육이 당겨져 가지고 그런 게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통이 오는데 뇌 안에서 오는 원인보다도 바깥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은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특히 우리 SCM 근육이라는 거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면 두통이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통이 좋아지면 아 원인이 근육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절대 끝이 아닌 이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교수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암 덩어리가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죠.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수술. 뭐 단 몇 시간 동안에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큰 덩어리의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지면 아주 상위권에 있는 가성비 이것을 이제 추구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어떤 조그만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큰 가성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하면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입장이나 저희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죠. 좋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보면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사람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마무리가 약해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마무리 잘 안 되면 보기가 싫은 걸로 끝나지만 우리 암에서는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다시 싹이 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이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는데 잡초를 갖다가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은 어때요? 그냥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이번에도 제가 잡초를 뽑았는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또 다 나요. 위에만 이렇게 뜯어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했어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나니까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해서 큰 덩어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뿌리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1cm 암 정도 되면 한 50% 정도의 주변에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1cm 암이면 조기암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조기암이니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은 거의 완치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암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진 내 몸에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만들어져서 수술 항암 방사선 했어요. 수술 받고 항암 받고 방사선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취약해져 있죠. 면역도 더 떨어질 거고 노폐물도 더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씨앗으로 남아있는 암이 있다면 이 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잘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조치를 해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말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 입장이나 통합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이 무서워서 치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이렇게 발견이 했을 때 그래 사기에 가 있으면 어렵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1기, 2기, 3기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요? 재발 전이죠. 재발 전이 때문에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는 그런 거 해봤자 조치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에서 사용하는 검사법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면 이 환자의 몸에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면역도 우리가 검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NK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가 기능을 잘하는가, T세포가 기능을 잘하는가. 또 어떤 경우는 혈액에서 T세포가 기능을 잘해도 암세포 안에서는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검사를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따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검사 툴을 이용을 해서 검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치료가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 교수 생각이고 저희라든지 여기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조정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대학에서 보는 시각과 치료법 그리고 환자나 우리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는 치료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두 부분이 합쳐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우리가 통합의학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같이 합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현대의학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딱 칼같이 자르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도 뭐 심리적인 부분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영양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하는 영양은 되게 칼로리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칼로리를 맞춰주는 개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해주는 영양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걸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